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거는 정말로 이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학교를 아이들이 이제 안 가게 됩니다. 안 가고 게임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그 돈으로 노트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방에서 게임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어쨌건 이게 가면 갈수록 이게 어렸을 때 방치를 하고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훨씬 더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학생 예방 교육 자료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거기서 이제 자기 부모를 아이들이 바퀴벌레로 묘사를 하거나 이렇게 중독이 많이 된 아이들은 아니면 부모를 살해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자료들을 많이 이렇게 좀 아이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 사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반응이 있어요. 특히 식당에 가면 엄마 핸드폰, 엄마. 그리고 제가 안 주면 가방을 막 자기가 열어서 뒤져가지고 굳이 그걸 찾아내서 저희 어떻게 비밀번호 눌러야 되는지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만 3살짜리 저희 딸이. 근데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엄마를 바퀴벌레로 묘사했다 그러니까 저 벌써부터 무서워지는데 게임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매력적인 거예요? 왜 그렇게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게임은 그 특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실 세계와 다르게 아주 시간이 빠르게 돌아가고 그 안에서 유저가 이제 활동한 결과물이 즉각 나오게 됩니다. 그 안에 특유만의 이제 룰과 인간관계가 있고 특히 어떤 면이 가장 좋은 점으로 그런 게임 중독자들한테 작용하는 것은 현실은 되게 공평하지 않은데 게임에서는 출발점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작용한다는 점이 그런 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옛날에 게임을 좀 했지만 뭐 요즘 나오는 그 캐릭터 네임, 아이템 나오는 그런 게임이 아니라 단순히 총 쏘고 막 그러는 건데 재밌긴 재밌어요. 해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그러면 태균 씨는 그 게임에 빠지기 전에는 어떤 학생이었고 언제쯤 빠진 거예요? 제가 게임에 빠진 거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쯤부터 시작해서 2학년 여름방학 말까지 빠졌으니까 한 6개월 남짓 중독이 되어 있었고 빠져나오기까지도 한 4개월 남짓 걸린 것 같습니다. 빠지기 전에는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그 전에는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냥 전형적인 모범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학생도 있지 않습니까? 숙제 안 하면은 막 잠 못 자고 진짜 선생님 시키는 거 부모님 말씀 하나도 거역하지 않고 잘 지키는 철사영희 같은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전혀 문제아이가 아니었군요. 정말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 비교 체험 극과 극을 하신 거예요. 너무 공부 잘하고 말도 잘 듣던 아이가 갑자기 성적 떨어져 말도 안 들어 게임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해. 그러면 아이들이 어떤 증상들을 보이게 되나요? 이렇게 게임에 중독이 되면.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하신 분들이나 내가 한번 자가 점검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좀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인터넷 중독 상담 대응센터라는 그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유아기서부터 성인기까지 해서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 목록을 다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당 점수를 매기게 해서요. 몇 점 이상이면은 중독이다. 이렇게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여기는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만 제가 좀 제시를 좀 해드리면 게임 속에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좋다. 아까 뭐 게임에서는 대단한 힘을 갖고 있고 그 이야기 하셨는데 내 캐릭터가 다치거나 죽으면 실제로 내가 그렇게 된 것 같다. 게임을 하느니라고 학교 숙제를 할 시간이 없다. 그 다음에요. 제가 누가 게임을 못하게 하면 화가 난다. 이제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폭력이 이제 갈 수가 있게 되기도 하고요. 친한 친구와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것이 더 좋다. 게임에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더 편하고 자신 있다. 게임을 못하면 불안하다. 이제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들을 다 자가 점검을 해서 점수를 다 매기게 돼 있거든요. 한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뭐 자가 진단하는 거 지금 7개 항목이었는데요. 태균 씨는 몇 개나 해당됐나요? 부끄럽게도 전부 다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00점이네, 100점.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서 태균 씨가 이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됐는지 우리 아이도 그쪽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거든요. 보시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쯤에 동생이 하던 게임을 보고 호기심에 한번 시작했다가 저도 모르게 중독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 중독이 계속되었던 것 같고 적게는 하루에 4시간에서 많게는 뭐 16시간 그 정도까지 게임을 했고 부모님 안 계신 날에는 거의 밤새 가면서 게임을 해서 되게 학교 생활의 지장을 많이 받을 정도로까지 게임을 많이 했었습니다. 2002년 겨울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태균 씨는 우연히 동생이 하고 있던 온라인 게임을 보게 된다. 이번에 새로 나온 게임인데
처음 접하게 된 게임 화면에서 눈을 뗄 줄 모르는 태균 씨. 어찌나 재밌어 보였는지 급기야 직접 해보겠다고 나섰는데 하지만 호기심에 시작한 게임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됐고 그렇게 태균 씨는 게임 중독의 세계로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다. 처음 접했을 때는 되게 생소했다가 내가 이걸 왜 몰랐었지? 라는 생각이 처음 딱 들었는데 정말로 재밌고 스트레스를 그동안 풀 곳이 정말 없었는데 거기에 대한 탈출구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빠져들었다가 어느새 저도 모르게 이제 되돌아보니 중독이 되어 있었던 거죠. 성적이 떨어지자 마음을 다잡고 다시 책상 앞에 앉은 태균 씨. 하지만 문제를 풀다가도 어느새 게임 지도를 그릴 정도로 한 번 빠진 게임은 태균 씨를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끊고는 싶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문제집을 펴고 공부를 하려고 책상 앞에 앉아도 어느 순간 조금 시간만 지나보면 저도 모르게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동생한테 이야기를 해서 아이디어 비밀번호를 바꾸라고 해도 제 주민번호를 여기서 찾고 그냥 컴퓨터 자체에 락을 걸어라 라고 했을 때도 뭐 하드디스크를 바꾸든지 아니면은 PC방에 가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게임을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계속 고민을 하면서도 적당한 방법을 잘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기도 본인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어떻게 통제를 해봐야지 그랬는데 어떤 순간이 딱 되면 그걸 다 잊어버리고 막 정신없이 게임을 찾아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남자들 당구에 처음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눕기만 하면 천정에 막 여기 사각형, 공 굴러가고 그거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어쩌면 근데 그것보다도 증상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게임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중독이 잘 빠지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는 건가요? 이제 원래는 이제 양육 태도를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먼저 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부모의 양육 태도가 이 게임 중독에 빠질 수 있게 하는 첩경이 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아마 박태균 씨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뭐 자극적인 거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셨던 것 같기는 한데요. 아이들이 이 게임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정말 마음껏